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커뮤니티와 관계 맺기이다.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도 일종의 근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놔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좀 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데 딱 멈춰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 비경제적 자본이 없이도 과연 내가 행복할까? 비경제적 자본도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도 하고 복리로 키워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 자본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뵙게 됐습니다. 우리 전정환 전 센터장님.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셔서 제가 열심히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어떤 로컬에 대한 부분, 커뮤니티가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컬 사업에 대한, 지역 사업에 대한, 제주를 맡으셔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루고 7년이시죠? 8년? 네, 임기는 7년 했고요. 네, 제주에 산 거는 8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의 사업자, 스타트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주신 그런 것들을 면면히 담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요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사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고 넓고 강한 것보다는 작고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정말 그에 딱 맞춰서 맞는 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저는 잘 알지만, 그리고 편하게 책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정환이고요. 원래는 개발자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2006년부터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 본부장, 로컬 서비스, 지도 서비스나 모바일 이런 쪽을 하다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해종의 예술 경영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의 변화 관리, 그리고 제주도의 스페이스 다투 건축, 사업 건축 이러면서 제주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던 중에 2015년부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변화 관리를 좀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쌓였던 경험을 오히려 지역의 변화 관리 이런 데 좀 했던 게 저에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면 커뮤니티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용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낌은 하고 옵니다. 커뮤니티가 뭔가 자본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느낌은 오는데 어떻게. 흔히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약한 연결의 사회적 자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커뮤니티들에 좀 속해 있잖아요. 그런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간의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변화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게 되려면 커뮤니티 자본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자본이 사실은 자본이라고 하면 돈이 되는, 커뮤니티가 돈이 되는 건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도 보니까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커뮤니티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제주의 어떤 특별한 다른 특징이 있나요? 사실 커뮤니티가 많다고 해서 커뮤니티 자본이 많냐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커뮤니티끼리 만약에 서로 갈등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 간에 협업도 안 일어나고 그 경계에서 또 새로운 커뮤니티가 탄생하거나 뭐 이렇게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가 안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커뮤니티 자본이 적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인구가 한 10만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한 50년 전, 뭐 60년 전. 그때는 도민들 중심의 사회였고, 외지인들이 오기 시작할 때 서서히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약간 배척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2015년에 제가 센터장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괜당 문화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 친족이라는 용어에서 뜻한 거고, 제주도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면 서로 도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였는데, 근데 외지인들이 오는데 외지인들까지 챙겨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배척하는 문화였다라는 게 그때 좀 갈등의 어떤 그 상징적인 키워드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2015년부터 이때까지 한 8년을 지켜봤을 때는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만나서 좀 오해나 갈등이 생기는 어떤 과정적인 거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주도의 젊은 세대들은 서울을 가지 않아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좀 재밌는 창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융합이 돼가는 과정. 그거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네.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거는 맞네요. 제주창조경제센터는 처음부터 비전을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 제주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지금 센터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주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네. 쭉 사신 네, 분, 네. 그래서 사시다가 외지에 나가셨다가 네. 다시 들어오신 분, 그다음에 완전 외지에서 오신 분, 네. 요 세 그룹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갈등도 심하고 또 세대별로도 제주 출신이라고 해도 제주 출신인데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 가서 한 50대가 되신 분, 예, 예. 그분들이 제주도에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제주도에 계속 있으셨던 50대 옛날에 친구였던 분들은 서로 간에 약간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고 서로 오히려 시너지가 나기보다는 너 왜 돌아오려고 그래?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시대가 관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또 이제 제주 출신인데 서울에 가서 성공하신 네. 분들이 어렸을 때 제주도가 되게 못 살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딱 잡혀 있어서 지금 20대들이 바라보는 제주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약간 거긴 힘들어. 이렇게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출신이냐도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세대냐. 이게 지역과 세대의 이런 다양한 퍼소나가 있고 그들 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지역을 바라보는. 근데 이게 제주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우리나라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2015년만 해도 제주도가 되게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고 텃세도 심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지가 되고 예, 예, 창업 예. 생태계도 활발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니까 됐지.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요. 자랑하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뭐 제가 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예.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되라고 얘기했지만 돌아보면은 지금 제주도는 뭐 이주민이 다음 커뮤니케이션 때부터 이제 카카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이주한 친구들도 있고 국제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이민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접점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시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떠나기만 하고 오지 않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고 없죠. 한두 명이 내려가서 갈등이 있더라도 조용히 묻혀버리거나 그냥 떠나버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제주도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더 아직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보면 커뮤니티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거기에 네. 기여를 하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많이 또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찡하긴 합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중에 또 우리 혁신센터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센터장님께 참 칭찬과 응원을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커뮤니티와 관계 맺기이다 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아니 관계 맺기 좋은데 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좋습니까? 라고 네, 하는 네. 이야기를 네. 사실은 커뮤니티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이야기를 좀 네.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교수님 최근에 가천대회로 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교수님은 가천대와 판교의 스타트업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하고 이런 조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커뮤니티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 그럼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 저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라는 거는 삶의 존재 양식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커뮤니티들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커뮤니티의 관계를 맺는 거에 따라서 끊임없이 관계도 변화하고 나란 존재도 변화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6.25를 겪으셨던 분들 그럼 그때의 트라우마, 상처 예, 예.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 지금 세대들 MZ세대들하고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갇혀 있고 또는 굉장히 뭐 특정 종교 집단 이런 데에 그 커뮤니티 하나만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존재 의미를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데랑 관계 맺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가 마치 이렇게 경제적 자유처럼 커뮤니티 자유가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도 좀 더 행복하고 사회의 많은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커뮤니티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도 다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다. 근데 책에서 쓰신 내용들을 보면
커뮤니티가 만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그런데 참여하는 걸 굉장히 피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경제 사회가 천천히 변화했던 시기. 그럴 때는 어떤 농촌 마을에서 내가 태어나서 예. 평생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예. 그렇게 살면은 비교적 고정된 커뮤니티 안에서 예, 예. 제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돌아다니게 되고 예. 그리고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AI 시대가 되고 뭐가 되고 막 변화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속했던 커뮤니티를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상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새로운 커뮤니티랑 관계 맺기 하는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가족이라는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한데 가족 중에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언젠간 돌아가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오는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친구들 같이 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나는 커뮤니티를 상실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좀 잃어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들기 전에 근력을 키워놔야 돼. 교수님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약간 그런 명상 이런 것도 하는데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도 일종의 근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놔서 예.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좀 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 그런 것들에서 고립되지 않고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데 예. 그게 딱 멈춰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하니까 커뮤니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 초반 이럴 때는 회사를 다니고 은퇴를 하고 한 5년 정도 노후를 즐기 그때는 네. 60대가 노후잖아요. 그러다가 가족들 사이에서 평온하게 돌아가시면 되는 예. 그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은 평균이 몇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경제적 자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를 축적해야 된다, 복리로 불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비경제적 자본이 없이도 과연 내가 행복할까? 그럼 비경제적 자본도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 여러 가지들의 분산 투자도 하고 복리로 키워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경제적 자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경제적 자본은 신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을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근데 경제적 자본도 신뢰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네. 경제적이든 비경제적이든 간에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말씀하신 게 있는데 조금 다른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는 경제적 자본과 비경제적 자본이 좀 따로 놀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탐욕스럽게 벌고 그냥 무한 경쟁을 해서 남을 누르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자본을 축적을 하고 옛날에 부자들이 다 예, 비도덕적으로 비경제적 자본은 가족한테는 되게 선한 사람이고 예. 사회에는 매몰차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투명한 사회가 됐잖아요.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신뢰나 이런 것들이 확 무너지고 그래서 비경제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무너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 자본과 비경제적 자본의 사이의 연결고리가 처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비경제 자본이 없이는 경제적 자본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분리돼 있었던 네. 것들이 점점 붙어서 네. 거의 하나처럼 이렇게 예. 움직이는. 근데 또 한편으로 경제적 자본으로 비경제적 자본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지역의 로컬에 가면은 청년들이 기꺼이 저를 만나주고 같이 뭐 이렇게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자기가 투어도 시켜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 친구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 주고 하는 것도 다른 느낌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경제적 자본인데 이거를 제가 그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서 먼저 저도 그 친구들을 돕기도 하고 그 친구부터도 나도 이렇게 막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서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경제적 자본을 비경제적 자본의 방식으로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있어야 일부는 경제적 자본으로 선순환되는 그렇죠. 이런 것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또 믿는 네. 친구나 믿는 스타트업한테 네. 또 이게 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네. 또 서로 일도 이렇게 네. 같이 할 수 있고 사실은 비경제적인 거를 다 엮였지만 경제적인 것으로 또 이제 순환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의 스타트업들 경우에 커뮤니티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나 뭐 이주민 다양한 사람들이랑 예. 이 신뢰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으면 로컬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축적하는 게 뭐 3년, 5년, 7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IT 스타트업을 할 때는 그냥 아이디어가 좋고 뭔가 사람들의 사용자들의 반응 한번 딱 얻으면 예. 바로 스케일업이 될 수 있지만 예. 로컬은 앞에 그 신뢰하고 커뮤니티 자본을 축적하는 기간이 꽤 오래 드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더 어렵네요, 그러면. 어렵지만 그게 커뮤니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축적이 되면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뭐 작년에 카카오 센터도 그만두고 카카오도 퇴사를 했지만 예. 그래도 꽤 돈을 벌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60대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비경제적 자본을 많이 축적해 놓은.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이런 것들로 1년에 한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3% 이율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죠? 10억 정도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퇴직하신 이후에 네. 아니면 은퇴하신 이후에 네. 그럼 삼겹살은 우리 센터장에서 사시는 걸로. 아니 근데 지금 그 지역의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책 내용 중에 우주를 하는 스타트업도 있고 제주도에 네. 지역만의 특별한 스타트업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중에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스타트업이 있으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로컬 쪽은 원래 강했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어떤 핵심 예. 그런 것들이 성지가 되었죠. 근데 테크 쪽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주 산업 이런 쪽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소카 본사가 아직도 제주도거든요. 소카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직원이었던 분이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에 있다 보니까 이동할 때 되게 불편하니까 이동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장거리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까 해서 그 제주대학교 보면은 학교도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막 차가 대부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직원으로 이용해서 제주대학교 안에서 먼저 MVP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제주도 전역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하고 전국으로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기 되게 유리하고 또 자율주행하기에도 유리해서 그 소카가 투자한 곳 중에 라이드플럭스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도 이제 제주도로 지금 본사를 이주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0년 전후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이 있었습니다. 1차 실증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신 게 그리드 위즈라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이에요.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깔고 실증 사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내에서 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사실은 딴 곳에 이식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런데 요 두 기업은 그때만 해도 2012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센터가 없을 때잖아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계속 연이어서 지역의 산업을 열고 생태계를 여는 것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게 보면 이제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나 민간, 서울 같으면 디캠프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선배 창업가가 후배 창업가에 투자하고 더 키워주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근데 지역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냥 한 기업이 성공을 해도 바로 이제 서울로 가거나 지금은 그런 거 보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지금 혁신센터에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고 멘토들도 붙여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사실 95년, 6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나 네이버 창업할 때도 굉장히 맨 땅에 헤딩하면서 했고 투자도 당시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투자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독일의 베테스만에서 받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받았는데 3년차 이후에 독일로 이주해버렸다. 그러면은 지금의 강남의 스타트업 테헤란밸리는 안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없어졌죠. 근데 지역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주 표현이 적절하시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나라에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사실 카카오도 없고 네이버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선배 창업가, 후배 창업가에 투자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10년에서 15년 사이가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제 주변에 능력 있는 분들이 제주 가서 한 달 살기, 세 달 살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셨는지. 엄청 아니면? 유리하죠. 그게 제주도가 사실은 이렇게 학교도 이제 제주대학교나 제주한라대학교 이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테크 쪽도 좀 약하고 그런 이제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좀 제약이 있는데
인재 유입으로 보면은 되게 유리한 곳이죠. 제주도의 매력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비경제적 자본에 아까 뭐 커뮤니티 자본도 있지만 지역을 관점으로 보면 환경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제주도만의 환경 자본. 매력적인 차별화된 환경이 있고 또 그거를 1960년대부터 감귤 산업이 되면서 감귤의 경관이 생겼고 1970년대 초에 한림공원을 만드신 송봉규 회장님이 야자수를 처음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자수가 몇백 년 전부터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제주도민들이 많이 했던 거는 독특한 환경 자본을 그러니까 보존하고 또 새로운 환경 자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좀 이렇게 답답해하던 분들이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되고 그럼 이제 인적 자본으로 그게 바뀌어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커뮤니티 간의 갈등, 견당 문화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가 같이 융합되는 게 이제 창조적 자본은 이제 커나간 거죠. 잠깐만요. 지금 히스토리가 너무 멋진 게 로컬에 계신 분들이 그런 환경 자본을 만드니까 그다음에 인적 자본이 붙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붙어 나가서 이게 하나의 어떤 히스토리나 라인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디서 끊기면 지금의 제주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거니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인적 자본 다음에 커뮤니티 자본인가요? 네, 커뮤니티 자본은 이제 매개하고 연결하는 거여서요. 여기에 추천사 중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 센터장님이 쓰신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자갈과 모래로 비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의 에고라는 자갈, 그러니까 에고는 그 자갈처럼 단단하게 돼 있는데 자갈과 자갈을 사이에 메우는 모래. 이게 커뮤니티 자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은 다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게 서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잠재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센터가 연결을 표방하고 커뮤니티 자본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쩌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게 생태계가 커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의 감귤 라이온 그런 것들이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의 컨텐츠를 같이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반향을 보이거나 이런 가능성들도 많이 이제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IT 기업들이 그런 기본적으로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컨텐츠, 미디어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에 예전에 이제 다운 커뮤니케이션 시절부터 그 직원들이 이주하면서 제주도가 되게 유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전 기업이랑 좀 다른 부분이 미디어와 컨텐츠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세련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2006년에 글로벌 미디어 센터라는 다음 첫 사옥이 있을 때 직원들을 위한 카페를 거기에 1-2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민들도 갈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주에 카페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셨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에 이주한 IT 기업 직원들이 그런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어떤 마중물을 넣어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직원들이 맨날 흑돼지하고 갈치만 먹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도 커리도 먹고 뭐 이렇게 이탈리안도 먹고 그거를 계속 도민들이 추천하는 맛집 이런 걸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셰프들이나 이런 사람 제주 이주했을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소비 시장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도 같이 입맛이 올라가죠. 다양해지죠. 그리고 지금 20대 제주 청년들은 F&B 창업을 해도 본인들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굉장히 창의적인 F&B가 아주 중요한 말씀.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주민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된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생산자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로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부의 그런 문화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취미들이 같이 붙어서 또 다른 문화들을 만들고 그거 아주 재밌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화나 아니면 현지인이나 외지인이나 같이 이렇게 융합되고 조화가 이루어야 뭔가 자꾸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워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 이슈인데 그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이 워케이션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 제주인데 아까 뭐 말씀드렸죠. 한 달 살기. 사실은 그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내려간 거지 일을 하러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일도 하게 되고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근데 이게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였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오래 봐오셨으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사실 제주창조경제센터 2015년부터 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 제주 한 달살이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프로그램 이름은 제주 다음이었는데 스타트업 중에 제주의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를 원하거나 이주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스타트업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선별해서 주로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센터 코워킹 공간에 일할 공간을
공간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제주에서 와서 한 달 동안 뭐 할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걸 그냥 서로 논의하는. 근데 그런 거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이제 어반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반플레이가 그때 2015년 가을에 제주상해를 만났어요. 제주 컨텐츠 매거진을 만드는. 근데 그 두 기업이 그 시점에 만나서 다음에 연남동에서 제주에 대한 전시를 같이 하게 되고 3년 뒤에 제주의 서귀포의 사계리의 사계생활이라는 걸 같이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작년에 이제 그 처음 만난 지 7년이 지나서 로컬 브랜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 대표를 합니다. 전국구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한 달 살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말씀하신 2015년 프로그램. 그때는 워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없을 때였고요. 저는 이제 원격 근무나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제주도의 이제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3년, 5년, 7년이 지나서 새로운 어떤 생태계에 그때 당시가 이제 마중물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워케이션의 붐인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가 워낙에 이제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전 세계에서 인재 채용하려고 했던 거고 일본은 지방이 소멸해 가니까 그걸 정책적으로 워케이션을 장려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시기에 그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엮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붐이 일었는데요. 근데 저는 워케이션이 관광 차원에서 하는 워케이션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그런 거보다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이랑 관계가 형성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창업 생태계나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어떤 마중물을 넣을 거냐 이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